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름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핀테크 업종 중 이제 페이팔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스퀘어와 페이팔을 자주 다뤘는데 이 페이팔이 천천히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페이팔 관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비안 목표가 상향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100불대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로블록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애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FNGU, BLZ 차트도 보도록 하겠으며 증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시황 분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양한 이제 소식들 그리고 저의 매수매도 단가들이 업로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별 레버리지 관련해서 보시면 TQQQ가 지금 1.39% 상승, SPXL이 0.75%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를 유지를 했었으나 특히나 나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4% 상승한 15,787포인트 3대 지수 중에 처음에는 이제 미지네스나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는 0.1% 상승한 45,754포인트. 현재 S&P 500 같은 경우 드디어 또 4,700선을 도달을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이제 공포 전 이후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701포인트를 도달했고 지금 0.31%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연말 기준으로 4,700선 이상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FOMC 이후에 이제 오미크론 FOMC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추가로 이제 오미크론의 공포 완화로 인해서 일단 S&P 500이 산타랠리를 이어갈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S&P 500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5천선까지도 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단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통제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화이자 백신을 3차례 접종할 경우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는 0.62%의 하락 흐름이 나왔고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화이자 백신을 3차 백신하고 한 달이 지난 혈액으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실험한 결과 상당한 예방 효과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높지만 증상은 가볍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CNBC에서도 증시는 오미크론의 위험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면서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기술주는 이제 강세를 보였고 여행주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트래블 관련해서 이제 부킹홀딩스가 2.77%, 카니발이 이제 지금 5.51%의 상승을 보였으며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이 8.2%의 여행주 중에서 그리고 특히 크루즈라인 중에서는 NCLH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스베가스 산지도 4.42% 지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1.05%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에어라인 중에서는 이제 델타항공 제가 이제 보잉과 이 델타항공 항공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델타항공은 2.21% 상승,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4.24% 상승, 지금 현재 아메리칸 에어라인 1.9%, 알래스카 에어라인 2.1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주를 보면 이날 주요 기술주들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 플랫폼은 1월로 예정됐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3에서 5개월 연기할 수 있다라는 옵션을 제공한 후 2.4% 상승했고 애플은 아이폰 13 수요 우려에도 UBS가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4% 상승, 애플은 2.28%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52주 신고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하면 돌타매매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플은 이제 내년까지는 충분히 200불에 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반등이 천천히 나오는 흐름이고 직전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파이낸셜 쪽에서는 이제 페이팔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197.35불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L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3.31% 상승한 197.35불, 이전 저점이 대략적으로 179.15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불을 돌파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으로 다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갭은 메꿔지지 않을까, 충분히 228불 선까지도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갭은 매꾸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면 내년 이제 주식 플랫폼 관련 신설이 된다라면, 플랫폼이 개설된다라면 주식 플랫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 확장이 된다, 사업이 확장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증시 상황은 섹터별로 본다라면 세배 레버리지, FNGU, BLZ 2%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뒤쪽에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스탁도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리오토나 샤오퐁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팡테슬라 관련해서도 지금 테슬라는 1.64%, 어제 중국 생산량 판매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판매량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64%의 상승으로 나왔고요. 페이팔이 3.31%, 지금 애플이 2.28%, 메타 2.4% 상승 나왔습니다. EV 섹터에서 보시면 리비안이 5.11%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프로테라가 6%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리비안을 유일한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하면서 투자 등급과 목표가를 상향했고, 5.11% 상승한 122.12불을 돌파를 했다. 리비안의 목표가를 모건 스탠리가 대략적으로 145불까지도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루시드도 이제 1.91%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다. 니오도 5.8%대, 중국 3대 전기차 중 니오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스탁에서는 이 로블록스가 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메타버스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이 저가에 집중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팔란티아는 1.85%, 디지털 더비는 최근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4.5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지금 현재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권에서를 마친 반면 엔비디아는 1.8%, 일단 어제의 상승이 컸기 때문에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아크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는 로쿠 관련해서 보시면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쿠가 이제 18%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적인 하락세에서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 라인 200불 이상의 220에서 240불 라인선은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로쿠 같은 경우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로 구글과 유튜브 TV를 단연간 연장 제공하기로 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에 큰 급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이나 스탁 앞서서 얘기 드렸고, 재생에너지 섹터도 LIT ETF 3%대 가장 좋은 상승 흐름, 재생에너지 섹터에서는 LIT ETF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V 차징 배터리에서는 퀀텀 스페이스가 0.11%, 차지 포인트가 3.67% 하락했는데 F투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차지 포인트 홀딩스가 아직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성장 기회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차지 포인트의 22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 호조가 확인되었으며 손실이 전년 동기보다 커졌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었다. 지금 현재 차지 포인트의 경영진은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차지 포인트 주가는 연초 대비 46% 하락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시스템 시장이 아직 초창기인 상황에서 차지 포인트가 차별화된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미국, 유럽 양쪽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시장 성장성의 근거가 되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전기, 배터리, 차징 시스템 업체에 차지 포인트나 블링크 차징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전기 차징 시스템 자체가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이 완성차 업체에서 리비안이든 루시드든 테슬라, 이미 테슬라를 이제 고속 충전 이제 하고 있지만,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 EV 차징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별도의 차징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차징 업체 시스템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점유율이 추후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SL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도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이 저가 매수세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SLXL은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FNG와 BLZ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SLXL은 1.81% 하락한 지금 현재 70.69불. 어제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일단은 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15%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RSI는 63.39, CCI는 147.44로 굉장히 CCI 기준으로 높은 수준, RMI도 75.4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FNGU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FNGU 같은 경우는 41.76불, FNGU나 BLZ는 이제 꾸준히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 FOMC 이후부터 산타랠리 마지막으로 한 1, 2주 달려주지 않을까. 연말 산타랠리가 마지막 주와 다음 주 말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RSI는 49.02, CCI는 마이너스 50.12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BLZ 보도록 하겠습니다. BLZ는 29.79, RSI는 49.42에 위치하고 있고 CCI는 마이너스 53.75로 FNG와 BLZ 마찬가지로 하락 시에 오늘의 이제 CPI 발표 이후 혹시라도 하락한다라면 또는 이제 다음 주 이제 FOMC 기간 동안 하락한다라면 FNG와 BLZ 주워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잘만 저가에 집중한다라면 충분히 20에서 50%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은행주, 이제 금융주 섹터들은 이제 좋지 못한 흐름으로 다시 BNKU가 2.68% 하락 나왔으며 BNKU의 매수는 121선 라인에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BNKU를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열상편 인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이번 주 오늘이나 이제 다음 주 초에 매수를 할 생각이며 매수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현재 BNKU는 45.94이고 CCI는 마이너스 38.45로 낮은 수준이다. RSI가 40 이하로 더 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4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CPI 발표 이후 바로 또 텔레그램 채널이나 그리고 현재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